자 그러면 어떤 걸로 갈까요? 아 네가 한번 한 편 하고 내가 한 편 하자. 어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냥 읽는 거야. 개꿀 컨텐츠야. 그냥 간정입하면서 네 생각을 좀 말하면서 네. 논란거리는 안 되게끔 아하. 그렇게 말하면 돼. 근데 지금 그할 여러분들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미스테리 좀 안 했던 것들 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아 같이 하면 뭔가 몰입감이 깨져. 한 편씩 하는 게 맞아. 아, 오케이. 몰입감이 깨져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다 몰입감이 깨져. 왜냐면 하다가 얘로 또 넘어가면 뭔가 웃기고 막 그런 거 있다니까. 차라리 한 편씩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코인 게이트는 뭐 이제 그 아래 뜨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래 뜨면 만약 코인 게이트가 바로 그날 바로 방송 아마 휴방이다. 휴방인 대로 킬게요. 바로 갈게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요새 자기 전에 꼬꼬모 존나 보는데. 너 꼬꼬모 봐? 꼬꼬모 존나 나 그거 틀고 자. 그거 틀면 잠 존나 자라 들으면서. 나도. 야 꼬꼬모 존나 잘 만들었지 않냐? 뭔가 그러니까 캠을 보고 뭐 TV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몰입감이 지려. 맞아. 꼬꼬모가 진짜 여러분 그건 진짜 작가 인정해야 돼. 이건 상줘야 돼. 몰입감이 지린다. 청기 또 누구야? 고맙습니다. 꾸리는 누구야? 역캠이야? 아이 고맙습니다. 누군지 알아? 아니 몰라. 청기 감사 고맙습니다. 역캠이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역캠이야? 정말 감사. 아이고 너무 많이 받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야? 너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 진짜 한 2만 개 받아야 돼. 왜 그러세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강 그거는 어떤가요? 한강 그거 나왔지 않냐 그 아래? 왜? 안돼. 그건 안 돼? 안돼. 왜 근데 그거 안돼 하지마 제발. 넘어가. 그거 안 돼? 안 돼요? 안돼. 그래요? 그거 안 돼? 잠시만. 그럼 다른 거. 그 안에 나왔으면 해도 되지 않나? 아니야 그래도 안돼. 민감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알도 고소당했어요? 그럴걸? 진짜로? 그냥 언급하지마. 그냥 너 필터링 띡띡. 그러면 잠시만요. 나가라 이 씨발려라. 개새끼가 그냥 적당히 해. 자 감스. 자 빨리. 자 어떤 거? 자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 아니 없냐? 아니 얘들아? 이게 치면 다 나와 네이버에? 아니 애들이 주소로 보내줘.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거라든 내가 안 했던 것들 있잖아. V 글로벌이 뭐야? V 글로벌? 그거 주소 좀 줘봐. V 글로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V 글로벌. V 글로벌? 나 모르겠는데. 이진 나왔어요? 그 알 떴어? 진짜로? 아니 그러면 홍우씨 나 지금 담배 빨리 피고 올 테니까 서로 소독하면서 어떤 거 사건 할지 좀 이거 찝어주세요. 빠르게 피고 오겠습니다. 빠르게 피고 오겠습니다. 시전아 소독하면서 좀 여러분들 논란거리 있는 건 알았으면 여러분들 필터링 좀 거쳐주세요. 저 여러분들 알아서 좀 너무 심한 거는 알아서 걸러주시고 여러분들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매니저 달라고요? 잠시만요. 네네네 잠시만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매니저 제가 지금 매니저님이 없어가지고 홍토를 갈 준비 됐냐고요? 잠시만요 형님. 근데 나왔나? 잠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나왔네. 근데 형님 이제 아니 저도 진짜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또 철구형 컨텐츠 이렇게 제가 또 참여하는 건데 별풍 한번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철구형 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야? 아니 형님이 쏘신다고 홍토리 준비됐냐고 같이 물어보시는데 홍토리? 예. 그럼 마지막에 하자. 우리 여러 형님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맞아. 누가 쏜대? 아까 4,400개 쏘시는 진짜 형님 그러면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딱 미세 2편 때리고 딱 방송 타이밍 때 딱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자 그럼 어떤 거 해달래? 이게 많았어. 아. 이거 해도 할게. 돼? 해도 돼. 그래? 해도 돼. 이거 뭐 왜 이거 진짜 그 아래에서 나왔던 건 해도 돼. 그 아래서 나왔는. 그 아래에서 나왔던 건 해도 돼 얘들아. 음. 그렇게 따면 모든 사건을 하면 안 돼요. 미스테리 자체를 하면 안 돼.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건데 내가 뭐 그렇다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욕하는 것도 아닌 컨텐츠잖아.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읽어주는 컨텐츠고 내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소심하려는 하는 거지. 그래, 논란이 안 되게끔. 걱정 마세요. 그거는 제가 내 필터링하고 내가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예, 자 여러분들, 자 아무거나, 자 링크 셔틀 없나요? 예? 이진. 우리 또 형 내가 있을 때잖아. 진짜 나는 있었을 때라고?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지 이진. 아 어찌됐건 간에 나도 그거 당할 뻔했잖아. 진짜? 나는 이진 그 형님과 동생한테 나는 연락이 왔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뭐 만나고 싶다 했는데 안 만났지. 자, 진짜 레알이. 나 그때 예전에 방송에서 말했는데 형님과 동생한테 연락이 왔었어. 자 빨리. 자 링크 좀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만요. 상마마 니가 이거 좀 상마마. 상마미가 매니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 니가 들어가서 링크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매니저? 매니저 줘야지. 이거 그 주소를 딱 복사해서 주거든. 잠시만. 그럼 다시. 형 아이디 저기 있다. 잠시만. 내 주면 되잖아. 이거. 됐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글이 너무 많은 거는 못해요. 그래도 왜 몰입감이 좀 없어. 오케이. V 글로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V 글로벌 링크 좀 주기 바랄게요. V 글로벌. V 글로벌은 또 뭐야? 나도 모르겠어. V 글로벌 있다는데. 자 주시기 바랄게요. 이게 왜 뭔데? 무서운 거라고? 자 얘들아 이런 거는 항상 내가 말했잖아. 뭐 노잼 이런 거를 말하지 마세요. 이런 약간 심각한데 이제 좀 이제 노잼 사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빨리.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알 나왔던 사건이요. 뭐야 저거? 자, 뭐 올라왔는데? 링크 주기 바랄게요. 링크 주기 바랄게요. 링크. 전북대 수의학과의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 그게 뭐야? 몰라. 이것도 있는데 위로 올려봐봐. 자 잠시만. 이게 뭐야? 자 오늘 왜 이렇게 링크 셔틀이 없나요? 원래 이렇게 하면 진짜 많아? 막 여러 가지? 존나 많이 오지. 했던 거래. 자 좀 링크. 야 상마 너도 좀 찾아봐봐.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할게요 여러분들. V 글로벌 그 아래 나왔던 거 얘들아. 글로 하면 안 돼. 이런 좀 글이 많은 글들은 좀 그러니까 그 알 안 나왔잖아 이 사건은. 그거 안 나왔어? 안 나온 거는 웬만하면 하면 안 돼. 자 링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 야 뭐야? 아이고 우리 또 5,0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철구 형 덕분에 진짜 기름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기름값이라고. 당신 그 할 때 좀 그래도 몰입 있게 딱 한 편 해주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부르세요. 그럴 일 없어요. 네. 자 링크 주시기 바랄게요. 미스테리 잘하면 2만 개래.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딱 잘하면 2만 개 주는데. 오케이. 형님 알겠습니다. 몰입감 있게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줘봐 얘들아. 야 상마마 너도 찾고 있는 거 맞니? 나 뭔데 이게 V 글로벌이? 비트코인 얘기네. 진짜 이거 근데 진짜 있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V 글로벌은? 이건 그 아래 나온 게 피드쇼에서 나왔었네요. 근데 코인 얘기는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별로예요 여러분들.
나는 잘 몰라. 나는 진짜 코인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좀 없나요? 괜찮은 것들 없나요? 아니 오랜만에 하는 거야 되게? 나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광주 5.18 특집 여고생 속폭해 이거 할까요? 이거? 그 안에 나왔던 건데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돼. 이거 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너너라 하시면 방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 난 좋아 누구는 당연히 싫어요. 왜냐면 지금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시간 끌면 차라리 방종 때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통일되게 5.18 하지 말라고요. 안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주지 말할게요. 근데 형이 엄청 많이 했나 보네 콘텐츠를. 나 이거 존나 많이 해. 3명마다 진짜 많이 했지. 자 여러분들 좀 빠르게 파나마는 했고요. 파나마. 최근 거 없어 얘들아. 좀 그래도 괜찮았던 거.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뭐 돌대가리입니까? 절대 말실수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미세리 할 때는 그런 것도 제가 내 필터리 걸쳐서 말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야? 파타야 했습니다. 파타야. 자 필리핀 파타야 했는데 씨발 안 한 게 없네. 김태현 했었어. 아니 최근 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 거. 최근 거를 해야 됩니다. 옛날 거는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그러니까 최근 거 중에 좀 할 거. 구미 3세라는 뭐야? 그것도 했어? 국민이 3세? 했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영구야. 너가 없었잖아? 나는 그거 했어. 뭐? 그 아까 그 코인 얘기. 아니 왜냐면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애 나왔던 거 하는 거잖아. 아니면 재민 나가 있을래? 형이 할 때 나 나가 있어. 형이 알아서 할게. 그래. 이거 뭐 말실수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 안에 나왔던 거 하는 건데. 그 안에 나왔으면 해 형이. 너는 잠시. 뭐야 너는 빠져있어. 그럼 나 진짜 알았어. 뒤지기 싫으면 빠져있어.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딱 끝나면 딱 들어와. 고맙다. 뒤지기 싫으면 빠져있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그거 줘봐 니까 다시. 자 자 갑시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사건이 지금 억울하게 끌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보고 있는 뭐 좀 특정 뭐 이제 사건에 연루돼 있는 BJ 분들이 보시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실 거예요. 새벽 4시에 미쳤다고 이거를 합니까? 시청자 수로 찍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득돼 가지고 그냥 시청자가 원하니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고 혹시나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홍구 배웠어. 홍구 방송인데 그럼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할게요. 나 진짜 미쳐. 들어와 다시 들어와. 다른 거 할게요. 그럼 뭐 어떤 거?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되면 진짜 할 게 없어 진짜 얘들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옛날 그거는 좀 별로야 형. 뭐?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 기묘한 그 일본 그거. 야 기묘한 이야기 가자 형님들. 기묘한 이야기 재밌다. 나 원래 기묘한 이야기 존나 많이 봤어. 나도 그거 많이 봤어. 봤는데. 그거 괜찮지. 차라리 기묘한 이야기 어때요?
그냥 딱 어차피 소설이잖아 그건 다. 근데 약간 몰입감이 좀 떨어지긴 해. 아, 그래? 이거는 왜냐면 소설이고 그 알은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몰입감이 확실히 그 알게 낫지. 아 근데 어렵다 형 진짜. 여러분들 지금 잠시만요. 야 삼만원 너 찾고 있니? 대답만 하고 뭐 링크 한 개도 안 던져. 근데 얘들아 진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면 미스테리 하면 안 돼. 진짜 거짓말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게 뭐 GP 사건도 있고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럴 거야 분명히. 이거를 왜 건드냐 군대 사건인데. 그럼 다 하면 안 돼 미스테리는. 여기 지금 십선비가 많이 껴있다. 그냥 강태를 날릴게요 이제. 왜냐면 다 유동이잖아. 강태를 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못해요. 병신 새끼들. 예, 그냥 바로 강태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냥 그 알 나왔던 거 그냥 그래 나왔던 거야. 그래 나왔던 거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자, 가자. 아까 그거 하자. 잠시만. 아까 518. 예, 그거 주세요, 다시. 링크 주세요. 일본 콘크리트 했고요.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런 거 말 조심해요. 내가 이거 지금 짬밥이 몇 년인데, 형님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내가 올렸나? 잠시만. 링크 아까 좀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익산 베란다 살인 사건. 우물 연쇄 살인 사건? 우물 연쇄 살인 사건? 그 할 거야? 그 할 건데? 이건 안 돼. 왜? 글이 너무 많고 짧잖아. 존나 빨리 끝나. 까다롭네. 자, 너무 빨리 끝나요. 글이 많고. 자, 제가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양해를 좀 이거 항주연 했어요. 항주연 했습니다. 우물 다리 줘봐. 이거 좀 우물 잘 정리되어 있는 거. 긴 버전? 줘봐. 자, 좀만 기다려 줘보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는 상관없어요. 너는 이렇게 해. 내가 볼 때는 내가 할 때는 너 빠져있어. 차라리 빠져있고 너가 할 때는 기묘한 사건이 이거. 나는 그 할 거 하고 너 기묘한 사건으로 가자. 기묘한은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그래, 소설이니까. 오케이. 그래. 자, 형 고생이 많다. 자 잠시만요. 3만원 너 찾고 있니? 난 뭐 문제 안 되는 거 같이 해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 안 되는. 근데 왜냐면 네 팬들이 약간 좀 너를 걱정 많이 해주니까. 아니야, 나 팬 지금. 아니야. 괜찮다. 야, 차라리 이거 하자. 잠시만. 이거 할게요. 자. 별 문제 안 되는 거는. 이거 합시다. 이거 어때요? 하남 강민철 실종 사건 미스터리. 이거 어때요? 1265회. 이거 어때?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할까요? 근데 이거 원이면 2까지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왜? 이거 내려가가지고. 이거 어때? 이거 좋아? 오케이. 적당한 거네. 잠시만. 갈게요. 해 같이. 오케이. 근데 같이 할 게 없어. 그냥 나 옆에서. 썬데 한번 비교 잠시만. 근데 BGM부터 뭔가 좀. 자, 잠시만요. 담배 한대 피게요. 빠져있어. 담배 피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거 말하려면 좀 목 아프니까. 다크모드 불빛 좀 꺼지세요. 그냥 바로 갈게요. 3만 라이트 빨리 들고 온나. 여러분 다크모드 안 돼요. 지금 합니다. 기다리세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야 들어와도 돼요. 혹시나 일단 하고 있을 테니까.
2010년 4월 14일 어머니 최성자 씨의 수첩에는 그날부터의 기억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감제사 4월 14일 저녁에 세기 확인 전화 왔다. 영감님 제사가 4월 14일인데 저녁에 새아기가 우리 아들이 안 들어온다고 집을 나간 것 같다고.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 민철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며느리의 연락. 그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강민철 실종. 남자분이 실종. 자, 민철 씨가 사라진 건 이틀 전인 2010년 4월 12일 퇴근길에 매장 주인이 박 사장을 만날 거라고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2010년 4월 12일 9시 47분 아내 김성은과 문자. 막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에 바로 아들의 집으로 찾아간 어머니.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박 사장 부부도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박 사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해서 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가 어린애도 아닌데 사장님이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철 씨를 만난 건 맞지만 바로 헤어졌다는 게 박 사장 부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사진. 사장이었네. 직원. 실종 당시 경기도 광주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강민철 씨. 일터에서 성격이 좋고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던 그가 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일까? 어머니, 첫째는 돈 때문에 그렇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대출했다나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갚지 못하고 뭔가가 마음대로 안 돼서 나갔다 하니까 속상한 거죠. 평소 대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데다가 새로운 매장에 투자를 하면서 돈 문제가 생겼고 아마 그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가출을 한 것 같다는 며느리의 진술. 게다가 더 충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바람이 났다. 같이 매장에 있는 사람하고 바람이 났다 어쨌다 그래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미안했지.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에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저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4년이란 세월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긴 며느리.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며느리는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실종신고는 안 했나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한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팀장님, 실종자의 부인을 조사해보니까 남편이 실종되고 강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강남? 강남 집주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남편이라고 왔었는데 남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강남? 집을 구하러 다니던 며느리 옆에 남편이 있었다는 것.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어렵게 자라간 며느리 집에선 상상도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민철 씨 가족이 촬영한 당시 집안 내부 사진. 강민철 씨 가족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죠.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아들 강민철 씨의 집. 게다가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던 것. 남편은 가출 상태로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 중인 상황. 원래 여러분들 이거죠. 남편이 실종이 됐어. 몇 년 이후에 계속 연락이 안 돼. 연락 두절이면 사망 선고를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사망 선고를 해. 근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 중인 상황? 어떻게 뭐지? 좀 이상하네 여러분들. 이상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실종된 강철씨가 일하던 매장 주인 박 사장, 즉 민철씨가 실종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강민철 누나, 자 보자.
너 여기서 우리 민철 씨의 짐 어디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 강민철 씨 부인. 아니 여기 오면서도 갖고 왔는데 계속 있으면서 계속 다 버리고. 어머니, 너는 우리 민철이가 아예 안 올 거라는 거 100% 알고 있네. 뭐야? 너 뭐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치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다른 남자와 그것도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박 사장과 동거를 시작한 아내. 가족들로서 두 사람의 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줄여드릴게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존나 이상하죠. 아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막말로 사망신고도 안 했어. 4년 동안 안 돌아와. 근데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건 굉장히 누가 봐도 제3자 입장에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감주 누나, 아니 굉장히 궁금하다니까. 당신 생각이 진짜 궁금해. 우리 민철이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실제 녹취래요. 실제 녹취.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 실종 4년 만에 강민철 씨의 실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4년 만에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담당 의사, 오늘 새벽에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말다툼하다가 길바닥에 있는 돌로 머리를 쳤답니다. 누가? 박 사장이 말다툼 끝에 강민철 씨를 돌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는 뭐였을까? 전국의 여러 개의 의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박 사장 부부. 그러면 다른 부부 여자도 있었던 거야? 또 바람을 폈던 거야 박 사장이? 그들은 그중 매장 하나를 민철 씨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하필 그곳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 봉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죠. 보험금 지급 3억 원을 송금받았다. 3억 원? 그런데 경찰은 박 사장과 더불어 실종된 강민철 씨의 아내 역시 공모의 의심을 두게 됩니다.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가출로 단정짓는 바람에 수사가 4년이나 늦춰지게 만든 장본이기 때문. 이거는 존나 냄새납니다. 왜냐하면 동거를 했고 깊은 사이라면 분명히 털어놨을 텐데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일주일 만에 안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뭔가 실종 신고라든지 했을 텐데 안 했던 것부터가 존나 냄새나죠. 예? 존나 쓰레기 같은 냄새 납니다. 네? 냄새 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남편이 실종됐는데 적극적으로 왜 그걸 찾으려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박 사장하고 같이 사는 거 보면서 아니 둘이 작당을 하고 공모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성씨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며 정말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성은, 강민철 전 부인. 아니 진짜 내 인생의 생각 이게 진짜 내가 남편을 안 찾았냐고요. 왜 내가 남편을 안 찾았겠어요. 처음에 남편을 찾으려 애썼으나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는 이 명언이 떠오르네요. 죽은 자는 말해하지 않는다. 진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진짜 없어. 진짜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왜냐 죽은 자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나 이 말은 못 믿겠어요. 예, 진짜 외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흉중을 안 했다는지 아니면 혹이나 어차피 그냥 안 밝혀지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나 죽은 자는 말을 안 하거든요. 예, 말이 없거든요. 정말 냄새가 납니다. 프레임 존나 씌우네요. 전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 만약에 와이프가 실종이 됐어. 너 바로 경제 신고 안 해? 그렇지. 나는 오히려 다쳤지. 난 진짜 난 진짜 이틀만 전화 안 되고 실종돼 바로 신고 때릴 것 같은데.
이마르치스 벌써 안 사랑을 하고 있고 뭔가 냄새가 족같은 냄새가 난다. 존나 감정이입되네 이거. 그랬기에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는 박 사장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게 그녀의 설명입니다. 애초에 민철 씨와 마찬가지로 박 사장의 매장에 일하며 서로 알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더더욱 가능했던 일. 하지만 둘 사이에 봉금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전 진짜 억울해요. 아니 전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봉금은 결국 박 사장이 남편의 실종과 연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근데 강남에 입성하고 둘이 동거하고 존나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씨발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얘들아 생각을 해봐. 동거를 하고 뭔가 같이 살고 있으면 그만큼 씨발 뭔가 깊은 관계인데 깊은 관계는 원래 말을 다 터놓거든. 그것부터가 존나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건 심리학 이해준에 따르면 이거는 정말 구라를 치고 있다. 예. 담당 형사, 아니 체포 당시부터 시종일관 극구 부인을 안 해.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체포됐다면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정말 평온했어요. 그리고 대뜸 함께 수사받고 있던 민철 씨가 박 사장과 만날 때 함께 있었음. 그리고 대뜸 함께 수사받고 있던 민철 씨가 박 사장을 만날 때 함께 있었음. 아내 한씨 본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박 사장. 당당사님, 부인 한씨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 한씨를 합석시켰더니 부인 한씨가 박 사장이랑 대하고 그러면서 박 사장이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 정리하자. 응? 이제 그만해라. 너 할 만큼 했다. 결국 그런 아내의 회유가 민철 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회유가 민철 씨를 잠시만. 아내가 그러니까 강민철 씨의 아내가 한씨야? 원래 아내가 자백을 권유한 거지. 그러니까 그 강만철 씨 아내 말고 박 사장 아내 원래 아내. 자백.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달라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서 옆에 있는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사체는 그 바로 옆에 묻어놨다. 범행 지목 장소 시신 유기 지목 장소 굉장히 가깝죠. 이 정도면 거의 전방 500m 정도. 예. 이거는 여러분들 나는 심리도 분석을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런 겁니다. 뭔가 치밀하게 계획됐다기보다는 의도적이지 않는 살인. 갑자기 화가 치밀어 살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갑자기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묻은 거지. 내 심리학 통계로는 아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발적 살인이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살인을 계획하고 있으면 어디에다 묻을 건지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발적인 충동 살인이기 때문에 어찌할까?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빠르게 가까운 데 묻자.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자세한 살해 수법은 물론 사체를 매장 위치까지 자백한 박 사장. 그런데 말입니다. 설마 반전 있나요? 아니 자백을 진술했다가 부인도 석방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영장실질심사 가면서 나 안 했다. 나 부인하겠다. 검찰로 영장실질심사가 넘어가자마자 자백 자체를 전면 부인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진술하다가 실질적인 영장 검사에서 만약 부인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한된다. 그렇죠. 어찌됐건 여기서 자기가 자백했던 여기서 시신이 안 나오거나 증거가 안 나오게 되면 이러면 진짜 허탕 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이 말은 즉슨 여기가 구라일 수도 있어. 이거 갑자기 부인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 강민철 부인이 뭔가를 말했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박 사장. 게다가 그가 말한 사채 매장 위치가 문제가 생기면서 수사를 내가 말했지. 박 사장의 자백은 정말 강압에 못 이긴 거짓 진술이었을까? 그리고 벌써 10년째 실종 중인 강민철 씨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그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전에 뭐 씨발 뭐 조폐거 뭐 그런 수사가 아닌데 2010년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 쌉소리라고 있다 이분께서. 아니 막말로 예전처럼 씨발 뭐 진짜 뺨 따고 때리고 뭐 진짜 뭐 강제적으로 폭행하면서 진짜 죽을 때까지 팬 다음에 너 이거 빨리 해. 옛날에 뭐 진짜 2000년대 뭐 쌍팔년도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너 이거 좀 말해봐. 너 이거 의심돼. 말했다고 씨발 무서워 씨발려나. 말할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2편 일단 들어가도록. 2편 어딨어? 이거예요? 2편? 일단 또 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입이 좀 상당히 되네요. 지겨워요? 아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달라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서 옆에 있는 도면 내려들고 죽이고 사체는 그 앞에 묻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죠. 그러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사장이 이 시체를 매장했다고 말한 장소 그곳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 홍보해볼래 여기서? 네가 해봐.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냥 읽으면 내리면 돼요. 자 해보세요. 글씨는 읽을 줄 알잖아요. 예. 읽을 줄. 전 담배 피고. 예. 여기에 매장이 있고 여기에서 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다라고. 여기가 어디?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자기 가게에서 뻔히 보이는 데예요. 그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본인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을, 그래서 시신 유기 장소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요. 범죄자의 심리상 자신의 매장에서 뻔히 보이는 장소에 매장했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윤성 교수님.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박 사장의 동선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해보세요. 예. 캔크기 제가 주로 집중하세요. 2010년 4월 13일 새벽 1시 33분 강남 역삼동에서 치킨을 결제했어요. 강만철 씨가 하남에서 박 사장을 만난 건 10시가 다 된 시각이에요. 그런데 새벽 1시 반경 그는 강남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선이 의미하는 건 과연 뭘까? 자, 역삼에서 하남까지는 거리가 꽤 된단 말이죠. 근데 치킨 구매를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인 게 9시 47분에 아내에게 나 지금 박 사장 만나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만철 씨가 4월 12일 결국은 매장까지 하려면 새벽까지 아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짧은 거리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역삼에서 하남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자꾸 저랑 꼬꼬무처럼 저랑 대화를 하지 마시고 앞에 봐서 계속 이어가세요. 시청자랑 티키타카 하세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1시 반에 역삼동에서 치킨 배달을 시켜 먹을 시간적 여유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계속 하세요. 박 사장의 말대로 둘이 말다툼을 하고 살해를 하고 사체를 매장까지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말이죠. 즉 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날 당장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2010년 4월 13일 아까 뭐 1시에 치킨을 결제했다고 하고 8시에 경기도 하남에 복귀로 추정하고요. 교통요금을 결제합니다. 택시비를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은 오히려 다음날 박 사장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쵸, 의심이 된다는 거죠. 새벽에 강남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아침 일찍 하남으로 복귀했던 박 사장. 자, 강만철 씨 전 부인이에요. 사모님하고 박 사장님하고 만났어요. 저랑 자기랑 만났다라는 거죠. 2층에 있는 커피숍 가서 이 사람이랑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지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는 아내와 함께 민철 씨의 아내를 만나 민철 씨의 실종 혹은 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자신들은 민철 씨와 잠시 만나고 헤어졌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오후 3시죠. 오후 3시 42분 전북 익산 주유소에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10시, 밤 10시 동두천 식당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전북 익산으로 내려갔던 그는 그날 저녁 또다시 정반대 방향에 있는 자신의 고향인 동두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 사건 당일이죠. 그렇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고 말이 안 되는 동선이 약간 치긴 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 이거 사체를 여기다 유기하다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뭔가 어떻게 걸리면 알리바이라 생각하니까 시키고 또 가다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나 또 가서 이제 시키고 뭔가 알리바이를 계속 만드는 거지.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익산에서 동두천까지의 거리도 꽤 되고 강남과 하남 뭐 가깝다고는 하지만 가까울 수 없는 거리고 하남에서 익산 여기도 좀 되게 뭔가 동선이 자꾸 꼬여버려요. 야, 밤새 거의 잠도 자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에서 하남, 익산에서 동두천 이 먼 거리를 계속 이동했던 건데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자, 이수정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지금 하남에서 익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동선이에요. 전문가 프로파일러가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동선이란 말이죠. 이런 동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자백한 내용에 대해서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살해 후 바로 근처의 시신을 매장했다라는 그의 자백에 의심을 품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 불기소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 피해자를 본 건 범행에 관여되었다고 불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시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자백을 부인하고 시체마저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 사장입니다. 그는 현재 풀려난 상태이며 민철 씨의 실종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출소하고 난 다음 박 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지? 네, 한 번 있어요. 모르는 번호를 내가 받은 거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민철이 왔냐고 그래서 아니 안 왔다고 그러니까 나이 씨발 나이 새끼. 나이 새끼 진짜 나타날 줄 알았다고 진짜 안 나타난다고. 심지어 민철 씨의 아내를 만나면서도 나타나기만 해보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박 사장. 이게 진짜일까? 아니 돈이 짠 거일까? 그러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발언 또한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라고 꼬집습니다. 지금 패턴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복잡해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도대체 어디 가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과도하게 증폭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강만철 씨가 지금쯤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면 모르겠으나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시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럼 대체 사라진 민철 씨는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박 사장은 대체 왜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던 것일까? 자, PD님이 전화를 합니다. 자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자백은 무슨 자백이야? 거기에서 하도 저거 하니까 뭐죠? 자백을 강요하고 그때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제가 거기서 자백을 거짓으로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고문을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은 경찰의 강요와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박 사장. 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하남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합니다. 기세춘 팀장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2014년도에 그 당시에 강압수사라는 건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시절은 1980년, 90년대거든요. 그 당시에 진술 녹화도 다 했었고 저희들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도 했었고 당시 진술 모습이 녹화가 다 돼 있는데 어떻게 강요나 고문을 할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자백이었는데 갑자기 발뺌을 하는데 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 박 사장 부부가 나란히 전화를 바꾼 점 또한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등까지 바꾼다고? 최초 신고 접수는 2010년 4월 16일 5시 15분 민철 씨가 사라지고 나흘 뒤에 접수된 실종 신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 그 시점에 박 사장과 그 부인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기기는 물론 번호까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구나. 단서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6일에 박 사장과 부인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둘 다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번호까지 다 바꿨어. 우리 보통 뭐 지금이든 10년 전이든 번호를 바꾼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뭔가 의심이 갑니다. 덕분에 당시 두 사람이 민철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 야, 맞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거였는지는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전화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우연히 그날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를 설명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박 사장과 부인 한 씨는 무엇인가 공통된 강민철 씨의 실종된 연관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강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 사라진 지 벌써 10여 년. 며느리의 말만 믿고 너무 늦게 찾아 나선 게 아닌지 후회가 자책이 밀려온다는 민철 씨의 어머니. 우리 집 식구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살아있나? 이렇게 이 세상으로 못 돌아오나? 그거 꼭 묻고 싶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수첩에 빼곡히 아들에 관한 정보를 채워넣고 발품을 팔아가며 아들의 생사라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노모. 부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지만은 않기를 미제 바랍니다. 사건입니다. 홍구 씨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이 뭔가 두 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안 돼,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돼 있죠. 무조건 돼 있는데 어쨌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를 과연 어떻게 했느냐, 민철 씨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증거물들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프로파일러 이해준의 좀 생각에 의하면 지금 약간 아까 전에 그 동선에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남에서 뭐 갑자기 이제 익산까지 내려갔다가 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유기를, 만약에 혹시나 그분들이 범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체를 싣고 가서 계속 여기는 갔다가 여기 아닌 것 같아 계속 꼬았다 동선을. 근데 딱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딱 갔던 장소. 만약 혹시나 범인이라 그러면 거기에 유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딱 돌아왔을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 어디를 마지막으로 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약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약간 페이크를 줄 수 있는 동선, 약간 페이크가 아닌가. 혹시나 걸릴 거를 대비해. 그쵸. 그리고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상당히 계획적이다
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왜냐, 우발적이라면 증거를 다 인멸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의 그 동선, 그리고 어차피 수사 들어오면은 동선 다 찍힐 거 알고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따로 또 뭔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나. 근데 아까 그 프로파일러님 말대로 휴대전화 갑자기 2명 다 바꾸고 갑자기 기기도 바꿨다는 것은 왜인지 설명을 해야 돼. 왜? 너 왜 바꿨어? 근데 말을 못해. 그러면 뭔가 미신적인 게 있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밀사건이 하루 빨리 우리 민철 씨 어떻게 보면 뭐 살아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좀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 원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많이 걱정도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범인이 하루 빨리 잡혀가지고 좀 이제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좀 일 수 있도록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미제 사건 이래 답답해. 아니 해보니까 좀 어때요? 해보니까 뭔가 좀 이게 좀 문제될 만한 컨텐츠는 아니잖아, 맞잖아. 문제될 만한 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소신발을 하는 거야. 필터링만 이렇게 잘 하고 우리가 그렇죠. 뭔가 좀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읽어주는 거라서. 그렇죠. 아 근데 모르게 잘하네. 아, 고맙습니다. 아 네네네네. 잠시만 마지막 한 개 더 할까? 하나 더 하시죠. 잠시만. 자, 또 어떤 거? 홍천 계담? 그게 뭐예요? 자,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거? 자, 홍보 지금 잘한다고. 아이. 너는 약간 꼬꼬무 살로 하네. 아, 꼬꼬무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내가 꼬꼬무 안 본 게 거의 없어요. 약간 대화를 하려고 그러네. 일단 저도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 상담이란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방금. 정말 좋았어요. 한 수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거? 이태원 사건은 뭐예요? 나 그거 한 거 같은데? 진범 잡혔어? 이태원 살인 사건 진범 잡혔어. 꼬꼬무 안 보셨죠? 아, 꼬꼬무에 올라왔던 건데. 나 꼬꼬무 많이 봤는데요? 꼬꼬무 올라왔어요. 꼬꼬무 2 나온 거. 아니, 잠시만. 나 했던 건가? 잠시만, 얘들아. 나 이태원 했지 않냐? 이태원은 나 그 내용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 이태원은. 이태원이 이거 어떤 사건인데?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그 20대 대학생이 이태원 햄버거집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했다고? 살해를 당한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진짜로? 묻지마 살인. 진짜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살인? 이유가 없어. 좀 사이코패스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영화로도 나오고. 진짜로?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물 지금 얘기가 많아요. 우물 연쇄살인 그 일본 아닙니까? 우물 이런 살인 사건은 일본 거죠, 맞죠? 예. 우물 연쇄살인은 일본 맞나요? 일본 거죠? 한국에서 우물 안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다고? 야, 그거 줘봐, 링크. 우물로 가자. 이거 좀 특이한데요? 줘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자, 나는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뭔가 사람이 좀 유식해져요. 뭔가 말을 하면서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유식해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 나로서는 범죄를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겨요, 진짜. 예.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코난 보고 뭔가 나는 되게 아니 코난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사람의 심리도 분석하게 되고 뭔가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무슨 어떤 생각이길래 쟤는 저렇게 했을까? 그럼 뇌를 1%라 더 쓰는. 그럼 좀 더 유식해지면서 뭔가 말에 어떻게 보면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발달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로. 자, 이거 주세요. 우물. 아니 우물을 줘. 우물을 줘. 3만원 너는 하는 게 뭐니? 대답 안 하니? 자, 우물을 줘요. 우물을 줘요. 아까 링크를 줘요. 우물 없나요? 무슨 계단 뭐 있는데요? 김한이 6번 방에 계신 김한이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같이 봅시다. 그래서 만약 이게 괜찮으면. 근데 이거 뭐 다크 모드 없나요? 시청자분들이 다크 모드 얘기하던데요? 점 3개 잠시만요.
좀 3개. 아까 시청자분들이 다크 모드 이건 얘기하는. 다크모드 안 해도 돼.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다크모드 안 해도 돼.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근데 우물 갈게. 어. 우물 갈게. 링크를 그럼 좀 주시기 바랄게요. 예. 진짜 약간 실화를 여러분들은 또 보고 싶으신 거구나. 오케이.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또 파악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굉장히 우물로 중요한 가도록 거고. 하겠습니다. 다크모드를 안 해도 돼요. 링크 왜요? 올라왔는데요? 링크 올라왔어?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물 주세요. 우물 없나요? 우물 주시기 바랄게요. 아까 우물 상마마 없어? 대답 좀. 우물 없으면 여러분 다른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홍천강이야? 홍천강 줘봐요. 홍천강 줘봐요. 홍천강 줘봐요. 자, 홍천강. 자, 여러분들 빠르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줘 얘들아. 상마미가 확인을 좀 안 하나? 한국 하수도 미스테리? 링크 잠시만요. 필리핀 말고 얘들아. 지금 내가 오. 매챗으로 위에 줘야지. 있어. 매챗. 됐다. 이거 그알 외전이네 나왔던 거네. 자,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시게요. 예, 하세요. 아니 뭐 당신이 하시네요? 예? 아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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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으세요. 좀 굉장히 실수하시네요. 아유, 저할 필요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 한 번 해봤으니까. 예. 다크 모드 한번. 굉장히 실수하네요. 아니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질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왜? 뭐? 됐나요? 불편하신 거 없죠 이러면? 됐나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홍천강인데 이거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익사냐 살인이냐, 홍천강 괴담의 비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사체에 남은 손자국.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강 일대 주민들 사이에 무척이나 유명한 괴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하이힐을 신고 익사한 여자 물귀신이 매년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 2012년 8월 강원도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여성이 익사를 했는데, 그리고 2012년 8월 남편과 함께 홍천강으로 놀러 갔던 박연아 씨가 그 괴담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다슬기를 주우러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망을 하고 만 것. 함께 간 남편이 구조했을 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 함께 간 남편이 뒤늦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아내는 살아나지 않았고, 그녀의 죽음은 이렇게 또 다른 익사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 직전 시신을 관에서 꺼내 진행하게 된 부검.
다름 아닌 딸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원래 깊은 곳엔 튜브를 타고 들어가는데 아니 물놀이를 그렇게 죽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다슬기를 잡다가 사망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검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검에서 놀라운 사진이 밝혀졌습니다. 시신에 남겨진 손자국? 얼굴에 생긴 울혈. 사망한 박씨의 얼굴에서 발견된 울혈. 이건 보통 교살 등의 질식사로 사망한 경우에는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질식사로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 우리 목에 피가 지나가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목을 가볍게 압박을 하면 동맥은 덜 막히는데 피가 내려오는 정맥이 먼저 막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피가 못 내려오니까 얼굴이 좀 불그락푸르락해져요. 전맥이 눌리면서 머리 쪽에 피가 모이는 탓에 생긴다는 얼굴의 울혈. 혹시 익사도 이 울혈이 생길 수 있진 않을까? 거의 없어요. 수십 년간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로 지내온 유성옥 교수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신에는 단순 익사로 보기 힘든 다른 증거들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불그락푸르락에 그리고 눈꺼풀 결막도 점출혈이 있어요. 점출혈. 법의학자가 부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눈꺼풀 결막에도 붉은 점출혈이 있었던 것. 이건 역시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에 남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질식. 이렇게 해서 눈꺼풀을 딱 본다고요. 거기에 출혈이 빨간색 점이 콕콕콕 박히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질식인 거예요. 근데 익사랑 질식이랑 좀 다르죠. 예? 물론 익사 또한 질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점출혈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발생률은 불과 5% 미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 미만에서만 그런 점출혈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질식사 시신의 대표적인 특성, 얼굴 울혈, 눈꺼풀 점출혈, 이 모두 발견된 박씨. 그녀의 몸에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또 다른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목 빗근에서 발견된 수상한 출혈. 이거 이상하죠? 자, 굉장히 이상합니다. 목에 출혈이 있었던 것, 누군가 압박을 통해서 목에 출혈이 있었던 것. 갑상선 바깥쪽에도 발견된 출혈. 목 빗근과 갑상선 바깥 양쪽에 출혈이 발견됐다는 건 사망 직전 누군가가 목을 조르듯 압박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딸의 의심으로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타살의 정황들. 그런데 경찰은 왜 처음부터 부검을 제안하지 않았던 것일까? 첫째는 다슬기를 줍다가 물에 빠졌다는 남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입에 남은 거품 등 익사체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했으며, 셋째는 최초의 거만의 역시 이런 수상한 흔적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목을 조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여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물에서 그냥 익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 머리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진짜 목을 졸랐으면 조르고 나서 물가에 익사처럼 보이려고 던진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 거만이가 이런 수상한 흔적들을 왜 제대로 못 봤냐? 왜냐하면 익사체에서 발견되는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질식사에 대한 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법의학 전문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사건 현장에 먼저 가고 의사는 동네에 계시는 선생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법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건 익사다. 그러면 익사는 보통 물에서 발견되면 익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 당시에는 검찰에 의견서를 보냅니다.
대부분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로 정해졌던 부검 실행 여부. 어쨌든 딸 덕분에 새로운 법의학적 증거들이 발견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단순 익사에서 살인 사건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인, 익사, 하지만 사인은 익사. 부검을 통해서도 익사라는 사망 원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아니 왜냐하면 머리뼈 깊숙한 곳에 코로 들이마셔야지 물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비뼈 격골이라고 부르는 머리뼈 안에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코로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폐 혼천강에서 서식하는 플라크톤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가해지 물리력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고 결국 사망의 원인은 익사가 맞았던 겁니다. 그럼 대체 피해자는 어떻게 사망하게 된 것일까? 법의학으로 밝힌 사건의 정황. 그러니까 익사로 죽은 건 맞지만 자 서류 자 양쪽 어깨뼈 부위, 양쪽 위팔 부위, 양쪽 옆구리 부위에서 근육 속 출혈, 양쪽 옆구리 부위, 허리 부위, 팔다리에서 연조직 출혈 및 근육 속출혈 등의 동반된 손상을 보는 바 국소적으로 불력이 작용된 소견으로 생각되고 네 번째,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병터를 보지 못하며 다섯 번째,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동물이 검출되지 않고 여섯 번째,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계곡 강변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된 시신이라고 하는 바. 자, 모든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변사자는 국소적으로 둘력이 작용된 소견으로 생각되는 목 부위, 얼굴 등 양쪽 옆구리 부위 등 팔다리 등 여러 부위의 연조리 출혈 등의 손상을 입은 상태로 익사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됨. 익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마도 얼굴과 목 부위, 옆구리 등을 강력하게 누르지 않았을까라는 부검 강정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익사로 판결하게 된 것이죠. 자, 둘력이 뭐냐면 설명해 주시죠. 둘력. 그러니까 둘력이 힘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그게 둘력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법의학을 통해 밝힌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을 잡고 물에 밀어놓고 그 자세에서 강력한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얼굴에 울열이 되고 또 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살인사건이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예?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스기를 잡자는 식으로 물속으로 데려간 뒤 상당한 물리력으로 피해자 박씨를 물속에서 밀어넣었고 그 상황에서 목의 출혈, 얼굴 울열 등을 발생된 것이고 그대로 박씨는 물에 잠겨서 코로 물이 들어가며 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참혹한 사건에 일으킨 범인의 정체는 재혼한 남편. 혹시 봉금을 타먹으려고 그런 건가요? 혹시 살인사건이 맞으면? 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슬기는 어디에 서식하는지 아십니까? 물속 깊은 곳이 아니라 잔잔한 밑에 개울 돌멩이 쪽 안쪽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굳이 다슬기를 잡으려고 밤중에 깊은 물에 들어갔다? 이거는 웬만한 기본 상식이 있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는 짓이죠. 정황상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살인을 당한 게 맞습니다. 다슬기는 얕은 물 바위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익사인가? 계곡인데 바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죠. 파도가 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수영을 못하면 당연히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면 확률상 말이 안 되는 바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 2년 전에 피해자와 재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업이 폐업에 이른 상황에서도 매달 180여만 원을 납입하며
존나 냄새 나죠. 매달 180만 원의 보험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나도 이 정도는 안 하는데. 한두 개만 들어놓잖아요. 그렇죠. 아내 앞으로 거액을 보험을 들어둔 남편. 그는 이전에도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으로는 6억 원에 가량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매달 180여만 원이면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가 월 1000 이상은 벌어야지만 이런 납입금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기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의 10%를 보험금을 내요. 예, 보험은. 그 기본적이야.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 보면 100만 원. 만약에 우리가 300만 원 보면 30만 원. 거의 기본적인 가구들이 10% 정도의 보험금을 내요. 수입에. 근데 이거는 180여만 원? 존나 똥냄새 납니다. 물론 남편의 범행일체는 부인했습니다. 범인의 주장 vs 법의학적 증거. 자, 남편의 주장. 아니, 목에 주려는 구조할 때 생긴 것입니다. 어? 그러면 그 즉슨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그 여자분이 살아있을 때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쪽 팔로 목을 감싸고 나왔는데 그때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목 한쪽에 생긴 출혈과 얼굴의 우열 등은 아내를 구조할 당시 팔로 목 부분을 감싼 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한 남편. 아니, 자, 법의학자님, 뒤에서 하는 경우는 달라지는 출혈의 위치가 있어요. 목의 좁은 부위에 지두 형태로 남아있던 출혈이 있습니다. 앞에서 누를 때와 뒤에서 감싼 채 끌고 나올 때 생기는 출혈은 아예 발생 부위도 형태도 완전히 다르다는 전문가의 의견. 게다가 목 앞부분에 생긴 출혈은 지두운, 즉 손가락을 꾹 힘줘서 눌렀을 때 발생하는 모양. 절대 팔로 감싸서 나오는 형태로는 절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편의 주장 두 번째,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어깨에 든 멍은 전날 제가 마사지를 해주면 생긴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누워있는 아내의 목을 아프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주물렀습니다. 보고 계시는 할머니도 아프게 왜 그러냐고 하셨고 손자국까지 났었습니다. 강에 가기 전 민박집에 머물 때 마사지를 해줬다. 그 흔적은 아니냐. 강으로 가기 전 민박집에서 아내에게 마사지 해줬고 그 상황에서 목이나 어깨 부위는 멍이 생겼을 거라고 주장한 남편. 자, 압박에 의해서 근육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문제는 띄엄띄엄이지만 출혈의 분포가 연속성으로 있다는 데에서 사시가 목과 가슴 있는 부위 동시에 누르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 출혈의 부위가 좀 더 광범위했어요. 넓었습니다. 그래서 꾹꾹 누르는 압박 부위보다는 골반까지 닿아서 압박할 정도로 보다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 자, 전문가의 의견, 마사지 전문가 이해준, 여러분들 사람의 신체 구조상 멍이 생기기 전에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나와요. 멍이 생기기 전에 나옵니다. 예, 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 갑자기 뭐 둔기로 갑자기 여기를 친다거나 혹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이미 타박상을 입고 멍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마사지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짓누릅니다. 짓누를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 멍이 생기기 전에 소리가 나와요. 예, 멍이 들기 전에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편의 주장이 좀 의심한 여지가 많다. 예,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골막까지 닿아서 압박할 정도로 보다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 똑같은 생각이잖아. 하지만 시신에 남겨진 멍은 출혈의 부위가 광범위했던 것은 물론 골막까지 닿아서 압박할 정도의 강력한 힘, 그러니까 정말 세게 짓눌렀다. 마사지 정도의 힘이 아니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이려고 힘을 가해줘야지만 발생하는 것. 피해자 몸 곳곳에 남은 둘력이 작용한 흔적.
최초의 부검뿐만 아니라 유성현 고수, 이윤성 교수 등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수차례 살펴본 결과 아니 이건 마사지 정도로 생길 수 있는 출혈이 아니라는 것, 이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깨와 목뿐이 아니라 옆구리 등 시신 곳곳에 둘력이 작용한 흔적이 있었던 피해자. 아니 굉장히 여성은 벗어나라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에요. 남성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걸 누르면서 무릎이라든지 다리를 이용해 신체의 여러 부위를 압박을 했었을 것 같고요. 또 강력하게 제어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압박에 대한 출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몸 여러 군데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흔적들 또한 살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타살 사건 때와 같은 저항은은 발견되지 않았던 걸까? 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베면서 저항하는 저항과 또 다른 둘력에 의한 그런 형태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물속에서 일어난 범행이니만큼 피해자의 저항은 허우적거리는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며 온몸에 남겨진 멍이 바로 그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라는 유성은 고수. 즉 박씨의 몸에 남은 흔적들은 그녀가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사건 경우 만약 딸이 부검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장 직전에 부검을 강행한 그녀의 결단이 엄마의 억울한 풀어준 셈입니다. 무기징역, 살인으로 나왔어요? 부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검을 보면 이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괜히 부검했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이걸로 의심이 깨끗하게 지워진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과정을 통해 의심이 명백히 해소될 수 있으며 흥청강 사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미제로 묻혀 있었던 드드가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케이스입니다. 자, 2001년 드드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여고생, 11년 뒤 법의학적으로 분석해 범인을 건 거. 이야, 여고생의 사체를 그때 만약 부검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채취된 범인의 DNA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11년 후에 그 범인을 체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화성연쇄살인 이춘재 케이스로 또한 마찬가지다. 기록이 중요하다. 부디 한국 법의학 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건 물론 이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보셨나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예.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됐나? 어떻게 했나? 작용을 막 저는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과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 또 이제 범죄 심리학자 이해조로서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자, 갑자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 갑자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거려요. 갑자기 하면서 당황을 하게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 내가 물에 빠질 걸 알고 물을 빠졌어요. 그럼 물에 빠졌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계곡은 어떻습니까? 계곡은 잔잔한 다랭이를 잡을 수, 다슬기를 잡을 수 있는 계곡도 굉장히 잔잔해요. 예.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많죠. 굳이 다슬기를 잡으러 깊은 곳에 갔었을까? 그리고 바다도 아닌데 계곡은 뭔지 아십니까? 예. 계곡은 갑자기 짧아졌다가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발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긴 안 되겠다. 사람이 의식하게 돼요. 예. 이 말은 즉슨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않나. 남편이 어떻게 보면 살인범이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예상이 돼요. 계곡 아닌가요? 강이에요? 강이면 좀 다른데. 얕은 강.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자, 일단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근데 홍보씨 미스테리 잘하는데요? 아, 괜찮습니까? 혹시 그 미스테리 하실 건가요? 아, 왜요? 왜냐면 예.
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홍구 씨가 예. 미스터리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재능을 발견했다. 아, 나보다 한 두 수는 아래인데 예. 정말 역시 내 제자답게 정말 그 미스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재능충이다. 저는 예. 뭐 그냥 오늘 한번 형님 옆에서 하시는 거 보고 그냥 살짝 발만 담갔을 뿐인데. 근데 홍구 씨도 할 거 없을 때 스타하면서 뭐 미스터리랑 한 번씩 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괜찮아. 왜냐면 홍구 씨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안 해본 사건들이 많잖아. 근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예. 이 시청자분들도 몰입도가 같이 올라가니까 뭐야? 대박 났다. 뭐죠? 꼬꼬무 컨셉으로 그 꼬꼬무를 와이프랑 같이 하면 되겠다. 꼬꼬무를 읽어주는. 그러니까 약간 그 와이프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 하는 거지. 예. 왜냐면 또 여성 입장과 남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괜찮은데? 뭔가 좀 신선할 것 같은데 미스터리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뭐 언제든지 뭐 또 한번 이렇게 뭐. 근데 오랜만에 또 홍구를 만나서 너무 좋았네요, 여러분들. 벌써 새벽 5시에요. 와, 10개 또 감사합니다, 뱅그라파이. 저 오늘 창원 내려가야 되는데. 왜 창원에 가? 저 로드 FC 경기 보러. 누구 있는데요? 그 최현준 선수도 있고 황인수 선수. 황인수? 예. 그리고 또 창원까지 내려가요? 예. 그냥 직관 보러 가려고. 아무튼 뭐 오늘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 오늘 미스테리에서 마무리 짓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를 좀 했다가 이제 방송 5분만 대화했다가 방송하시죠. 예. 오케이. 오늘 스트랑 기훈이도 간다고 진짜로? 홍구 씨 옆에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왜요? 돼요? 피세요? 피세요? 네네. 왜? 나이트 가져. 언제 뭐 안 핀 것처럼. 그래요. 그렇게 저는 얘기하시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좀 달랐지만 지금 또 애기 키운 아버지 입장으로 제가 좀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아. 홍은아 담배 냄새를 옆에 홍이 가지고 또 하임이가 또 담배 냄새. 집에 가자마자 샤워해야 돼. 샤워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샤워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또 반응이 괜찮아서 저는 또 걱정도 많이 했는데 나름 또 이렇게 반응이 괜찮아서 좋네요. 근데 오랜만에 또 홍구랑 좀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좋았고 우리 종종 봅시다 좀. 네. 좀 봅시다. 저는 샤워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연락이나 좀 잘 받으시면. 홍구 씨 걱정 마세요, 진짜로. 아니 또 우리 같은 인천 주민으로서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볼링도 뭐 언제 그냥 우리 좀 건전하게 이렇게 아니 볼링도 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건전하게. 아니. 건전이라 그러니까 건전. 예. 저한테 건전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한일장 놀라고. 뭔가 좀 많이 걸리네요, 뭔가. 건전 단어는 좀 제 앞에서 쓰지 말아주시고. 저희 그 볼링 같이 쳤던 신태일 형 남궁 이렇게 근데 볼링 재밌지 않냐? 아니 볼링 근데 저 당신이랑 안 치고 나서 다른 사람이랑 볼링 치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렇죠. 그때 10,000원씩 걸고 볼링비 걸고 그렇지. 막 그렇게야 재밌어. 뭔가 볼링값을 한다던가 뭔가 음료수 빵을 한다던가 그래야 뭔가 좀 재밌다니까. 맞아. 수비에 불타고 그러고. 너 그럼 몇 시에 자? 나는 몇 그냥 시에 내려가? 나 모르겠네. 자고 일어나서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와이프님이랑 같이 가는 거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를 하는 거지. 같이 내려가면서 뭔가 볼 것도 같이 보고. 부럽다. 아니 한번 진짜 가실래요? 제가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여행 부녀 여행. 예? 부녀 여행. 예. 와이프님 빼고. 예. 부녀 여행 좋지. 부녀 여행 괜찮다. 부녀 여행 한번 가자. 괜찮죠. 네. 우리 홍구 씨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좀 팬클럽 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찌됐건 갑자기 야 주작 아니었잖아. 주작 근데 아니었잖아. 주작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우리 만났을 때 뭐 따로 주작했던 적이 없어 거의 여태까지. 그 제 유튜브에 조회수 400만 넘는 거 아니야? 300만인가 400만. 그때 10 레전드.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고민 홍구 씨가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때랑 똑같이 숨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도착할 때 만개로 쏜 다음에 유턴해라 약간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아니더랄까 밑에가 깔끔하게 이제 완료해가지고 정말 기분이 잘 좋네요. 됐네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그 아까 AD 형님이었나요? 맞아. 형님 혹시 주무시나요? 근데 듣다가 주무실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미스터리 컨텐츠는 어떤 사람들이 보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라디오 느낌. 맞아. 이게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서 귀로 들으면서 점점 하는 느낌. 그래서 꼬꼬모 볼 때 그러잖아. 맞아. 켜놓고 켜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영화 외국 영화 잘 안 봐요 잘 때.
한국 영화 틀어놓고 저 마야광 진짜 마야광 50번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 틀어놓고 자면은 진짜 잠 존나 자라. 나도 요즘에는 뭔가 귀에 뭔가 들리지 않고서는 어. 잠이 안 와. 뭔가 틀어놓고 귀로 이제 한 다음에 자야 돼. 맞아. 어. 내가 딱 그래. 나랑 비싼 점이 많네. 자, 일단 그 형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너 오늘 홍구 몇 개 받았냐? 우리 많이 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기능감 벌었네요, 형구 씨. 네, 아유 뭐 기름값은 뭐 아까 많이 싸죠. 벌었고.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오늘 또 홍구 만나서 너무 좋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스타로 컨텐츠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이 뭐 불러만 주세요. 네, 홍구 씨, 그럼 방송합시다.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꿀잠 주무시고 내일 뭐 이제 데이트 쓰신 분들 또 토요일인데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잤다가 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